유정상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입니다. 오조법연화성이 시중운호되 대중에게 보여서 운하되 스가미릭의 유시타노라 하니 다시 하소. 석과와 미력존불이 남의 종이라 하였으니 남은 누구냐? 이거 화두입니다. 예. 직하여차라요. 바로 깨달아서 도덕재당하면 가히 초탈 분단생사하리니 기행진 할보하야사 요 대장부 사업하리라. 옳게 직하에 깨달아서 옳게 이른다면 분단생사를 초탈하니리. 분분단단을 말해. 분분단단. 오랜 세월 동안 업으로 인해서 이 지은 그 형상이나 그 시기, 그거를 분분단단이라고 합니다. 분단생사를 초탈하니 다시 백척간두에 나아가서 활보하야사. 이 공부가 참으로 지극해서 즉 백척이나 되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거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활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무해를 달통하고는 사무해까지도 사사무해까지도 달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어쨌든 대장부 살림살이는 참으로 백척간두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활보해야 사업을 마친답니다. 유정상자는 너무 천ля야. 미야. 깨쳤느냐 못 깨쳤느냐. 부적 겁이 성성하여 하진실 공부하여 여법 참고하여 이 대오로 후인문홀이라. 이 목회쳤거든 급히 마땅히 정신을 차려서 진실한 공부를 여법히 해서 크게 깨침으로써 문의 들어옴을 삼아라. 못 깨쳤거든. 즉 공부가 안 되거든.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바짝 차려. 이 정신을 늘 사는 그 공간에서 늘 대하는 그런 도반들하고 또 똑같은 그런 화두를 참고하다가 보면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허리멍텅해지기도 하고 화두 잡는 것도 참 잡는지 안 잡는지 꿈인지 생시인지 참 자기가 생각해도 답답하게 느낄 때가 많아요. 화두하는 분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정신을. 그래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화두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는 고양이가 쥐잡듯이 해라 합니다.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고 할 때는 쥐구멍 앞에 가가지고는 탁 버티고 있습니다. 뭐 옆도 뒤도 안 돌아봐요. 평시에는 그놈이 영리한 놈이라 사람이나 저보다 큰 짐승이 왔다 갔다 하면 그 눈길을 돌려가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그렇게 피하기도 하고 적당하게 그걸 대처를 해요. 그러나 쥐구멍 앞에 있을 때는 꼼짝 안 해요. 누구 눈치도 안 봐. 나오면 그냥 잽싸게 덮칠 거를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화두하는 사람의 자세가 바로 그래야 돼. 아주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돼. 살아있는 공부. 오전에도 그 어려운 가장이 가족을 굶기지 않으려고 돈 벌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참 안절부절하고 나가서 뭐든지 애쓴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듯이 아주 초롱초롱한 눈초리로 그야말로 살아있는 공부를 해야 돼. 산 공부를. 참 산 공부를 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외로 죽은 공부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화두가 안 되는 길을. 한 철이 지나고 몇 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별 진전이 없어요. 제정신 바짝 차리고 또렷또렷한 눈초리로 참 반들반들한 그런 눈빛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정신 상태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화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늘 내가 과연 화두할 생각이 있는가? 어느 정도 그 마음가짐이 갖추어졌는가? 그런가 하면 내 자세가 화두할 만한가? 항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부족하고 못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고쳐나가셔야 될 거예요. 법다에 참고해서 아주 야법하게 참고해서 크게 깨침으로써 문의 도움을 삼아라. 꼭 깨쳐라 그 말이래. 깨쳐라. 견성하시라. 그냥 공부 좀 되는 정도로 만족하지 말고 꼭 견성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소위 참구자는 당이 섭가미력이 시불이 인심하야 유야타오. 소위 참고한다는 것은 서와 미력이 부처님인데 어찌해서 오히려 남의 종인가? 마침내 남은 누구일까? 하고 오심할지니 이덕성큰 오심이 성크든 각제시 탓이 하수하야 회강자가 노리라. 어심이 잘 되거든 남은 누구인고 하는 것만을 들어서 빛을 돌이켜보라. 처음에는 화두를 들 때 앞에 그 전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자 같으면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라.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그럼 의심이 되면 의심이 끊치면 그때는 앞에 전제를 떼버리고요.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어째서 무라고 했을까? 한 서너 번쯤 하다가 의심이 약해지면 앞에 이제 전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전제 붙이는 걸 말합니다. 또 다른 예로 야시 초사설에 있고 초사가 즉 달마 스님께서 동쪽으로 온 뜻이 무엇입니까? 판치생문이라. 판자떼기 이빨에 털났다 했어요. 처음에는 앞에서부터 즉 전제를 붙여서 하다가 나중에는 판치생문을 합니다.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을까? 그런데 의심을 일으킬 때는 무자 같으면 무에서 의심을 일으켜야 돼요. 무에서. 그런가 하면 판치생모 같으면 판치생모에서 어정을 일으켜야 되고요. 그렇게 전제를 함으로써 좀 더 의심이 강해지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라. 불효 용심 택인이니 긴적동 색심하여 생병하리라. 마음을 너무 급히 쓰지 말라. 급히 쓰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막 밀어붙이듯이도 하지 말고 즉 과하게도 하지 말고
조급하게 쓰면 색심이 농하여 병이 나리라. 색심은 몸과 마음이라. 색은 현색이 있고 이적 색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물질을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는 물질을 말합니다. 물질과 마음, 마음이 동하여, 즉 몸과 마음이 동해서 병이 나리라. 불과 태완이니 완적 망각 화두하여 입 혼침 도구야 하리라. 너무 느리게도 말지니 화두를 느리게 잡으면 화두를 잊어버리고 혼침과 잡념에 들어갈 것이다. 앞에서도 나온 대목입니다. 이 화두는 아주 적당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느리게도 말고 너무 급히도 하지 말고 과하게도 말고 너무 느슨하게도 말고 묘제 선용기심하니 발 진정신심하여 사진 일체 세간심하고 성성밀밀 기시하면 묘하기는 그 마음을 잘 쓰는 데 있다. 즉 적당하게 쓰는 데 있다. 즉 적당하게 화두를 드는 데 있어요. 묘하기는 아주 묘하게 화두를 드십시오. 진정한 그 신심을 발해서 신심은 아주 진정으로 발해야 돼요. 진정으로 믿는 마음. 화두에 대한 조금도 의심이 나든가 이렇게 해서 되게 될 것. 이런 번뇌나 망상을 분별심을 일체 붙이지 말아요. 100% 믿어요. 아니 그 이상 믿어야 됩니다. 철저히 믿어야 돼요. 조금도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에 대해서 불신을 안 가져야 돼요. 그 불신을 가지게 되면 이 사진을 현상할 때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렇듯이 화두에 불신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으면 화두가 안 돼요. 대단 화두도 어느 사이에 희미하고 저만큼 사라져요. 화두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화두하는 사람은 화두를 하면 반드시 나도 견성을 할 수 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 보기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고 정진이 잘 안 되지만 나도 부처님과 똑같은 불성을 가진 사람이다. 나도 애쓰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런 신심이 아주 투철하고 바른 신심이어야 돼. 그래야만이 이 공부에 대한 지극한 그런 발심이 생깁니다. 그 화엄경에 보면 이 불법은 믿음으로써 모든 공덕을 성취할 수 있다. 모든 공덕, 즉 견성을 하고 나름대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공덕은 믿음에서 출발한다는 거리. 그래서 믿지 못하는 분은 천불이 출현해도 어렵다. 천불이. 부처님이 천분이 출현해서 제도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는 거리. 어렵다는 거리. 그래서 화두하는 사람은 과히 해를 차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지식 스님이 해를 어떻게 차게 하겠어요? 그 수만도나 되는 그 해를 차게 한다고 하더라도 달을 뜨겁게 한다고 하더라도 액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래요. 철저히 믿고 아주 분명하게 믿어야 돼. 이 화두하는 분은 조금도 화두에 대한 이런저런 분별심이나 망상을 붙이지 않아야 돼. 액면 그대로 철저히 믿어야 돼. 그런 그 믿음의 바탕에서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믿음에서 진정한 화두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발심이래요.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진정한 발심을 발해서 온갖 세간의 마음을 다 버리고 이 세간의 마음을 다 버려야 돼. 갑자기 버리긴 어려울 거래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이 날 때마다 얼른 화두를 챙겨요. 그래서 세상에 있었던 그런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잊었어요. 그래서 훗날 나도 새 속에 산 적이 있었는가. 이 부모님을 생각해도 아주 그 빛바랜 사진처럼 보여요. 그래서 참 기억에도 희미하고 아주 그 다정한 친구를 만나도 별로 반갑지도 않고요. 그런가 하면 고향 근처를 지나가도 여기가 내 고향인가, 내가 저기 살았던가 그런 생각이 날 정도로요. 그래서 온전히 잊고 온전히 버리세요. 절에 있으면서 세속을 생각하고 이런저런 번뇌망상을 피우면 이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세속의 인정도 철저히 끊어요. 철저히. 지금은 그 돌아가신 분이지만 50년대 그 아주 수자로서 쓰셨던 그 보문 스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아주 그 참 깨끗하게 사시고 정진하려고 아주 썼던 그런 분인데 하남 스님의 그 상좌신데 선방 첫 차례 그 용맹정진하다가 한철 그 용맹정진을 했답니다. 그 변소에 가다가 돌을 차고 넘어지는 순간 그 깨쳤다는 그런 그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30세에 출가하셔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셔서 뭐 별로 그 빛을 남기지 못하고 가신 분인데 그분이 50년대 6.25 사변 직후에 어느 날이었답니다. 김천에서 저 이제 문경 봉암사 들어가려고요. 열차를 탔는 거예요. 그 동생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저만큼 어떤 스님이 있더라네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이더라는 거래요. 그 좋아가지고 막 얼른 갔는 길에 가서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선뜻 말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 스님은 삿갓을 척 쓰고는 건엄하게 서 있는 거래요. 그러다가 그 차가 이제 떠나는 거래요. 그래 그 차가 떠나서 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또 말이 선뜻 안 나오더랍니다. 예. 그 한참 있다가 이 형님 했는 거래요. 예. 하니까 옆도 안 돌아보는 기라. 예. 그 동생은 그 형님이 출가했다는 이야기를 먼 발치에서 듣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어디서 수행을 하는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 스님이래. 그 10년 만에 그래 만났으니까 얼마나 그 반가웠겠어요. 그런데 이 눈도 안 돌리는 기라. 그래 한 서너 번 더 불렀다는 거래요. 그래도 뒤도 안 돌아보더라는 거래요. 그러고는 몇 번 그래 부르니까 다른 칸으로 가더랍니다. 따라가서 또 불렀는 거래요. 불러도 대답도 않더라는 거래요. 상주에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도 않고 몇 번 더 또 불렀는 거래요. 그래도 대답도 않더니 하는 이야기가 난 당신 같은 동생이 없어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그때는 아주 서운했다는 거래요. 그래 그때 그 스님이 나중에 이야기가 낸들 어떻게 동생이 반갑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동생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부모님이나 집안 소식을 들을 테고 그 소식 들으면 결국은 공부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수자로서 봉암사에 그때 결사하러 들어가는 순간이었답니다. 이런 대단한 생각을 하고
봉암사로 가는데 동생이 설사 부른다고 해도 그 세속정을 끊지 못해서 아둥바둥해서야 어떻게 도를 닦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냉정하게 그렇게 외면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뭐 간혹 친척도 만나고 뭐 편지도 하고 뭐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공부가 참으로 자신만만할 때까지는, 공부가 참으로 자신만만할 때까지는 외면하고 부모도 원수처럼 여기고, 그 동생이 어떻든 저떻든 겉들어 보지도 않고 참으로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좀 사셔야 될 거리. 이 수자는 한참 공부할 때는 옆에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쳐도 겉들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날 좀 살려주시오 해도 겉들어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참 자비할 때는 한없이 자비해야 됩니다. 이 부처님은 이 자비의 화신이래요. 열에는 차요, 열에는 피다. 자비 그 자체가 부처님이래요. 그렇게 자비한 그런 이 모습이 성녀상이래요. 그러나 공부할 때는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냉정하기가 아주 짝이 없어서 온유해도 얼음이 꽁꽁 올 정도로 그렇게 좀 지독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아주 지독한 스님 생각만 해도 살이 벌벌 떨린다는 거리. 그럴 정도로 참 자기 성취를 위해서는 목숨을 떼놓듯이 아주 지독한 그런 그 마음을 내셔야 될 거리. 참 자비해 가면서 요새 뭐 이런저런 선행 같은 거 해가면서 그래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에게 좀 베풀어 가면서 보시도 해가면서 좀 좋은 일도 해가면서. 그러나 아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할 거래요. 이 공부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냉정하게 인정을 끊고 참 그 자기의 피부치마저도 외면할 정도로 지독한 그런 면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성성밀밀 제시하며 성성하고 밀밀하게 화두를 잡들어가는, 화두는 성성하게 들어야 돼. 아주 성성하게, 또렷또렷하게, 분명하게. 그런가 하면 밀밀하게, 아주 짬질기, 아주 참밀하게 화두를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분위기를 내는 말씀으로, 이 화두하는 분은 앉은 땅에 풀도 안 나야 된다는 거래요. 앉은 땅에. 그 수자는 흑이면 흑, 백이면 백 분명해야 돼. 허리멍텅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보리죽에 물 탄 것처럼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그래 적당하게 그래서는 안 돼. 아주 확실하고 아주 분명해야 돼.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세속의 모든 일은 그냥 적당히 하고 보통 해도 돼. 예를 들어서 저 마당을 쓰는데도 그냥 대충 썰어도 돼. 마당 그 뭐 깨끗하게 안 쓴다고 해서 시비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저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채전 같은 거 갖고 오는데도 그렇게 뭐 알뜰하게 제대로 뿌리고 뭐 꼭 덮을 만큼 덮고 시비도 옳게 하고 관리도 꼭 옳게 해야 이 제대로 자라는 게 아니래요. 그냥 대충 뿌려놓고 시비도 그냥 대충 해도 때가 되면 촉이 터.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자라고. 그래서 또 열매가 맺을 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좀 충실하지 못하고 좀 불만스럽더라도 그 나름대로 열매도 맺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부는 그렇질 못해. 그렇질 않아. 확실하고 분명하게 해야 돼.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렇지 않으면 항시 그 모양 그 꼴이래. 항시 자기가 생각해도 부끄럽고 내가 어디 이러려고 왔는가. 몇 철이 지나도 그만 좀 나아질 것 같은데도 별로 나아지도 않고. 어쨌든 확실하고 좀 분명하게 해야 돼. 그러나 이 공부가 죽 떠먹은 자리 같더라도 죽을 먹다가 보면 한 반쯤 먹으면 한 숟가락 한두 숟가락 뜯어 그만 안 뜯어 그만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러나 먹다가 보면 바닥이 드러나요. 안 되는 공부 같더라도 그렇게 분명하게 정말 진심에서 하려고 애애 쓰다가 보면 그 한 번 한 번이 결코 헛되질 않아요. 한 번 한 번이. 그런 그 안 되는 공부 같은 불만스러운 그 괴로운 시절의 그 한 번 한 번이 결국은 쌓이고 쌓여서 참으로 힘을 얻고 타성일편이 되고 깨치게 됩니다. 어쨌든 공부는 성성하게 화두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밀밀하게 아주 짬질기 고래 들어나가세요. 좌중에 최이 덕능하니니 이 좌중에 덕능하기가 쉬우리니 아까 말씀드렸죠. 초좌시에 두수 정신하여 방교 신체로 단정히 여는 불가배곡이니라. 처음 앉을 때 정신을 차려서 몸을 좀 쭉 펴시고 단정하게 앉을지언정 굽히지 말라. 이 외형은 좀 단정해야 돼. 그래서 좀 찬바람이 날 정도로 여법하게 앉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정하게 앉는다고 해서 너무 힘을 줘서는 안 돼. 어떤 부분도 힘을 줘서는 안 돼. 다만 단전에 조금 힘이 가는 둥 마는 둥 그런 정도로 힘을 줄 것이지 그 외에는 몸의 어떤 부분도 힘을 줘서는 안 돼. 바르게 앉고 단정하게 앉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여법하게 고래 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을 굽히지 않는 것은 뭐 물론이래요. 꼿꼿하게 이 척추뼈가 S자형으로 생겼습니다. 너무 빳빳하게 그렇게 펴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좀 부드럽게 고래 펴면서 단정하셔야 됩니다. 두뇌를 탁립하고 안피를 부동하여 평상계안호리니 머리를 오뚝이 세우고 눈시울을 움직이지 아니하여 눈을 보통으로 떠리니 이 머리를 똑바로 세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눈을 한 곳에 고정시켜요.
한 곳에 고정시켜서 눈을 보통으로 뜨리니 보통이나 한 반 개를 말그리 눈은 반쯤 뜨셔야 됩니다. 너무 크게 뜨면 달마대산 큰 눈처럼 그렇게 뜨면 보통 사람은 며칠 정진 못할 거리. 그런가 하면 감으면 분해망상이 많아져요. 눈은 뜨되 판개하리. 눈이 에너지를 아주 많이 소모한다는 거예요. 우리 체내 에너지의 한 4분의 1을 눈이 소모한답니다. 너무 크게도 뜨지 말고 너무 감지도 말고 그래 적당하게 그래 판개해서 안청이 부동하면 눈동자가 움직이지 아니하면 즉 신심이 구정하리니 정이 연후에사 정이니라. 몸과 마음이 함께 고요해지리니 고요한 뒤에야 정에 들게 된다. 눈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자연적으로 이 안정이 돼. 눈이 안정이 되면 이 몸도 마음도 따라서 안정이 돼. 그래서 정에 들게 됩니다. 즉 일체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상태를 정이라고 하죠. 자연적으로 그 정에 들게 돼요. 그래서 눈동자와 이 마음과 그 몸을 적당하게 그렇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선정에 들기가 쉽습니다. 정중에 가교 화두를 현전하리니 이 정중에 화두가 뚜렷하게 목전에 나타나야 돼. 뚜렷하게 나타나야 돼. 이 즉 소소영령해야 돼. 소소영령해야 돼. 그래서 이 정중에도 화두가 조금도 없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불가 탐정하고 이만 화두니라.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으면 안 된다. 앞에서도 나온 얘기입니다. 망적 낙공하여 반피정미하여 무유하리라. 화두를 잊으면 공에 떨어져요. 도리어 정의 미함을 입어서 옳지 않다 했어요. 화두를 이 정에서도 절대 화두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공에 떨어집니다. 아주 공한 상태에 떨어져요.